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인과 시민 그리고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열린 소통을 통해서 구리시 상권 활성화를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리시 상권 르네상스가 열리다. 사회를 맡은 황예린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님께서 2차 사업 결과 PPT 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행복상권 구리시 르네상스가 열리다. 저희 2차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시설 확충과 그리고 맞춤형 경영 개선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저희는 열심히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상권의 상인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행복한 거리, 상권, 그리고 시민과 상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의시설 확충과 그리고 특화거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6거리별로 특화 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는 불법 점유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요.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저희가 곱창 특허거리를 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상생 릴레이 곱창 데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이시면 우리 곱창 특화거리가 저렇게 변할 거야 라는 화면을 보이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직은 실현은 안 됐지만 올해 말 지나면 시민뿐만 아니라 상인분들 여러분들이 곱창 특화거리에 저렇게 색색별로 도색된 벽화를 여러분들이 벽화거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화면에 보이는 바닥에 조명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밤에 거리를 걸을 때 다양한 그런 디자인, 조형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맞춤형 경영 개선과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홍보뿐만 아니라 방역 물품을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요. 손소독제뿐만 아니라 마스크들을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려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화 환경 개선 지원과 찾아가는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각각의 수명 주기별로 위치한 여러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한 청년 창업 희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구리 상권 내에서도 청년들이 다양하게 창업 희망 프로그램을 습득하고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 옆에 와구리 서포터즈 보이시나요? 예, 이 와구리 서포터즈는 명품 점포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발굴단이 형성이 됐고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많은 비대면 그런 그 커머스가 계속 지원 중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라이브 커머스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3차 년도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화면입니다. 저희 상권 활성화 재단 실질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실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기 5분 송광훈 팀장님, 조재우 대리님, 권혜진 팀장님, 이다현 주임님, 그리고 최경진 연구원님이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6위는 구리심,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구리 화이팅! 네, 김인혜 사무국장님의 PPT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내용을 참 잘 들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토크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안승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구리 전통시장 상인의 조종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인덕대학교 교수님이시자 협의회 위원이신 윤민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과 함께 저희 열린 소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토크 주제가요.
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상권 자생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장님, 상권 자생의 최우선 과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상권 자생이란 말 자체가 좀 쉽진 않죠.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상권이 자생, 스스로 뭔가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우리 상인들이 계시고 또 우리 소비자 고객들께서 전통시장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인들이 얼만큼 더 잘 준비할 수 있느냐. 본인 혼자서 또 같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고객 만족을 높여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시장의 상인들께서 스스로 교육도 해야 되고 어떤 물건 사오는 거에 대한 더 좋은 물건을 갖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또 고객들이 오려면 이 전통시장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찾아왔을 때 뭔가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 상인들께서 혼자가 아니라 공동의 힘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차 공간을 준비한다든가 네. 또 특화거리를 만든다든가 어떤 문화 이벤트를 준비한다든가 결국은 상권이 자생을 하려면 상인들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노력의 중심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여건, 프로그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잘 챙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맞아요. 이게 어렵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여건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왜 한 번에 딱 끝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어떤 안 좋은 의견이 나오면 개선해서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상권 자생에 대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권활성화 재단의 어떤 전문가들이 네. 또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고 또 여기에는 청년들의 눈높이에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주부들, 가정 주부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올 수 있는 상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인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상권 활성화 재단과 상인회가 같이 머리를 짜서 이렇게 만든 우리 상권 활성화 지역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또 다음에 얼마나 장사를 잘 연결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정부의 지원 사업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그 상권을 유지하고 그의 보답으로 해서 상인들이 잘 받아들여서 장사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겠죠. 네. 네. 민관이 서로 힘을 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전통시장과 대형 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마켓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은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물건을 사려고 생각을 이미 하고 그리고 방문을 해서 아마 쇼핑을 하고 몇 가지 혹시 눈에 띄면 살까 하는데 전통시장의 다른 차이점은 생각 없이 나왔다가도 살 수 있고 또 생각 없이 나왔다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뭐 소고들을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일거리 창출, 볼거리, 먹을거리, 배울거리, 즐길거리 그다음에 또 더 큰 뜻이 있다면 나눌거리 그런데 청년 창업거리까지도 이제 멘트를 벌써 하셨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아무튼 대형마트와는 달라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는 결국은 상인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행정적인 지원은 또 우리 이사장님과 또 행정 라인에 계신 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는 시장에 계신 상인들이십니다. 또 구리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그러면 충분히 호응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민관이 힘을 합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고요. 힘을 합쳐서 시장에 볼거리, 즐길거리, 일자리, 많은 거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구리시의 시장과 상권을 직접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서 시민소통 토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리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죠. 네, VCR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리시장 상인으로서 과연 상권화 활성화 지원이 어느 분야부터 지원이 시작되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지원이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저희에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피부로 와닿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인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 중점적으로 그러면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전통시장을 가보면 거리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조금 법을 위반해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래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구리시는 곱창 골목이 아주 유명하고 이 곱창 요리 때문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곱창 특화거리를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거리를 불법으로 점유한 그 상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한번 여기를 잘 정비해 보자. 그랬더니 거기 상인들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좁았던 곱창거리 길이 넓어졌어요. 오, 대신 본인들이 불법으로 나왔던 가게는 좁아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리가 넓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쾌적하게 걸어 다니다가 이 곱창을 먹으러 더 많이 들어가는, 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곱창 축제를 하면서 구리시 전통시장에 이 곱창에 대한 좀 뭐랄까 홍보도 더 강화를 했는데, 이것이 강제 철거가 아니라 장사하는 상인들께서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고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 곱창거리가 훌륭한 거리가 됐어요. 이제 이런 데는 또 불법이 아니니까 더 좋은 지원으로 어떤 하나의 테마가 흐르게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펼치는 거죠. 이 향후에 이런 그 구리시의 상권 활성화 구역, 특히 이 전통시장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 주차장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네. 지금 제1공영 주차장도 잘 건설되어 있는데 제2공영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훌륭하게 쇼핑할 수 있게끔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젊은 층들이 왔을 때 뭔가 감각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저녁에 조명이라든가 바닥 조명이라든가 이런 주변 조명들, 또 하다 보니 그림이라든가 이런 장식을 통해서 남녀 청춘들이 모일 수 있는 고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뭔가 먹을 때 저작거리 같은 느낌. 그렇죠. 또 구리는 옛날부터 꽃길이라는 그런 좀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는 꽃길이야. 오, 근데 이 꽃길도 어떤 문화 상품이 결합되면서 좀 더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품력도 높여야 되지만 우리들이 이런 테마거리나 이벤트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홍보를 잘 해내면 구리 전통시장으로 구리 시민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구리시를 중심으로 서울과 네. 또 멀리 있는 남양주, 양가평에서도 모여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계속적인 지원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거리, 이벤트에 대한 지원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회장님은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상인들은 상권재단이 대관절 무엇을 하는 데냐, 이게 좀 그런 데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권재단에서도 더 홍보를 해야 될 거고, 우리 상인들도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생기고부터 아주 어두운 골목이니 좁은 골목이니 이런 아주 취약적인 골목을 전체를, 이 상권화 전체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환하고
어느 구역에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해서 활성화 구역을 만들어서 구리시의 그 구도심 상권을 신도심 상권 못지않게 이렇게 잘 해나갈 것을 재단과 또 우리 상인회가 같이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은 어떤 중점 사원을 보시나요? 뭐 이사장님과 우리 저 회장님 말씀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회장님 말씀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권화 재단이 이제 출범된 지 11개월 차 정도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민들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권화 재단의 포지셔닝을 좀 이해하고 계시는지가 우선 하나 더 궁금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그 CI, BI, 소위 말하는 디자인 영역까지도 이미 벌써 다 완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완료된 것이 재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소위 말해서 좀 잘 안 되지 않았냐. 이를테면 뭐 상인 입장에서는 공통의 패키지를 개발한다든지 또 매대를 좀 더 깔끔하게 뭐 몇 가지 스타일의 사이즈로 바리에이션을 시킨다든지 또 뭐 POP라든가 이런 가격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자인 쪽으로 요소가 들어가 주면, 근데 이미 저희가 CI, BI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달리 만들지 않아도 그것을 응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단 이제 아마 예산이 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이사장님 계시고 또 회장님 계시고 또 재단에서 충분히 하면 우선은 전체 상인들께 다 베풀어 드리진 못했지만 샘플링으로 해서라도 테스트모니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의견을 첨언한다면 우리 그 상권활성화 재단에 근무하시는 요원님들,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상인들이 시간이 안 되셔서 못 보시는 벤치마킹, 가깝게는 국내에 뭐 잘 소위 말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 알려진 시장들, 뭐 우리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통인시장이라든지 영천시장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600년 남대문 시장이 우선 뭐 벤치마킹이겠고요. 좀 더 가면 제주도 동문시장이라든지 광주 송정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시니 대신 발품을 우리 지원센터에서 해주시고 그것을 행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상인들께 제안을 해주시면 이 세 박자가 자연히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 우리 구리 전통시장은 서울하고 가까우면 10분, 뭐 서울하고는 10분, 20분 사이에 접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그 시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도심 속 전통시장 보니까 이 도심 속 전통시장은 요즘 화두,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화두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스마트하고 뭔가 좀 독특해야 된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 회장이 맨날 그 자랑하셨는데 일본 다녀오신 다음에 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장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전에 하셨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초연결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이 전통시장을 뭔가 스마트화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안내도 툭툭툭 눌러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어떻다는 걸 봐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필요한 매장이나 어떤 상품들을 우리 스마트 세대들이 찾아낼 수 있는 전통시장,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무인 안내라든가 또 무인 간판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스마트하게 준비하는데, 이때는 이 상인들의 이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찾아오는 고객들은 스마트한데 우리 상인들이 안 스마트하면 또 이게 대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우리 상인들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을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이고 공감이 가고요. 예. 네. 지금 2년 차에도 교육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도 하고 상권을 리드할 수 있는 리드 과정, 그런 과정이나 또 상인들이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나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중점적으로 해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음 시민의 궁금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의 명품화나 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이 지역 상권에 다가올 수 있는 매력은 사실은 상품의 명품화 혹은 앞서 언급해 주셨던 테마거리라든지 좀 특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층들. 네. 사실 우리 아들 둘 다 젊은 층에 해당되는데 네. 정말 전통시장에 잘 올까 고민해요. 근데 우리 젊은 층들도 뭔가 욕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욕구 찾아내야 되는데 그 젊은 층들의 욕구가 뭘까? 근데 일단 젊은 층들도 맛있다 그러면 쫓아옵니다. 맞아요. 예. 이 입맛은 젊은 층들 마시고 이 입맛은 안 젊은 층들 마시다가 아니라 맛있는 건 다 찾아오는데 그래도 젊은 층들은 약간 이 분위기가 자기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음식 먹거리를 볼 때는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맛난 음식과 감성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그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거리에도 나타나서 여기는 우리 공간이야.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공간적 매력을 땡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험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일반 우리가 이제 먹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 입는 거. 입는 거는 옷도 있고 액세서리 계통도 있고 사실은 화장품 계통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젊은 층들은 꼭 찾아봐요. 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네, 방문하기 전에 먼저 찾아봐.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시장 왔다 그냥 구입한다고도 했는데 젊은 층들은 꼭 찾아보고 자기가 판단해보고 가격 대비 비교하는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통시장의 이 의류 쪽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쪽은 제품에 대한 구입을 만들지 않고 사올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오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야 된다. 좀 더 청년층들의 그 목표만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먹는 쪽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이 입는 종류나 액세서리 계통은 우리 젊은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특화된 데를 아직 못 봤어요. 그건 제가 과제로 저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제로 연구까지 해보시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리 전통시장 그리고 상권 활성화 지역은 참 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층이 많이 평상시에 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만 해도 많이 도와주는 거죠. 첫 번째로. 네.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이렇게 왕림을 해줘서 전통시장이 살아있다. 이런 거를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올해 또 곱창거리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젊은이 더 오게 하고 제가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이렇게 부탁드릴 말씀은 우리 전통시장에 특화 먹거리가 꼭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리 전통시장에 와서 학생들을 초대한다 하더라도 군것질하고 먹거리가 이게 참 부족하거든요. 이게 내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보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로 느끼는 이 과정이에요. 근데 그 먹거리가 제일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화 먹거리가 꼭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고 그래야 구리에 가면은 구리 전통시장에 가면은 꼭 그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되게끔 찾아오게끔 하는 과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께서는 특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의 생각도 궁금해지거든요. 저 이사장님이 캐치프레이즈 하신 게 행복 플러스예요. 특별시이고.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저작거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성세대들을 위한 단어일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운데 우리 구리전통시장에 주말에 나가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젊은이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 주말에 그 상인회 건물을 뭐 잠깐 이용하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소비하러 오는 것까지는 고맙고 감사하고 네. 또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했으니까 오겠지라고 하지만 하나가 보다 플러스를 더 한다면 그 젊은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 즉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이게 창업지원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큐베이팅 받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곳에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고 게다가 우리가 요즘 가장 자부심을 갖는 게 이제 한류. 그중에 대표가 K-드라마, K-무비, K-팝, K-하우스, 뭐 K-푸드, 패션, 액세서리. 정말 한류가 대단한 코드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융복합된 코드들이 우리 구리 전통시장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창업의 거리로서 하나의 또 스트리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공간 플러스 원을 우리 이사장님 벌써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실현이 되면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시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고 방향을 마련해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시민 여러분 또 상인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 다음 궁금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NS를 많이 활용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확실히 최근에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사실 SNS를 보고 찾아가거나 올리고 하는 일이 일상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거나 혹은 나의 마켓을 홍보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 해요. 어떠세요, 이사장님? 아무래도 요즘 SNS가 대세다. 네, 요즘 특히 그 인스타를 많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통시장에서 이런 SNS를 잘하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SNS를 통해서 한번 달콤하게 뭔가 보여줬는데 와서 먹어보고 사갖고 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지속적인 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좋은 제품, 가장 좋은 내용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유튜브를 통하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볼 때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SNS를 잘해도 안 된다. 네. 아니 한 예로 이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해가지고 이 배달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 거기에서 배달이 안 되면 누가 배달 앱에 연락해서 이걸 사 먹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처럼 아무리 SNS가 보편화되고 돼 있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제품, 기본에 충실한 상품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고 결국 그것이 고객을 존중하는 거고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자세거든요. 네. 그래서 SNS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SNS 지금 현 시대의 젊은 세대의 그 데이터죠. 네. 그거를 우리 나이 먹은 어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게 전통시장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는가? 교육이 첫째겠죠. 네. 구리 전통시장에서도 지금 네이버 또 쿠팡이츠 뭐 이렇게 장보기를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다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재단 그 과정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많이 현실화되게끔 노력을 해서 현재 흐름에 많이 발맞춰 가리라 이게 생각되고요. 열심히 그렇게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교육도 마련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예. 계속해야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젊은이들 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숙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단계 밟아가면서 교육을 계속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구리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 자기 상품을 제대로 준비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상품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이 SNS까지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를 잘하는 분들을 좀 엄선해가지고 구리 전통시장의 SNS를 전문적으로 그 홍보해주고 챙길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팀으로 짜서 기획단으로 짜가지고 구리 전통시장의 좋은 제품과 먹거리들을 SNS에 홍보하는 역할을 특화시키는 방법도 있죠. 이번에 그 재단에서 대표 상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 상표에다가 각 자기의 상호를 넣어서 자기의 전화번호,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 명예를 걸고 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그만치 품질을 보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표를 개발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SNS가 활성화되면은 크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과 회장님 의견 주셨는데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상인 회장님이 언론에 어디에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장보기가 우리 전통시장에도 이미 투입됐고 가시적인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다. 예. 근데 최근자야 일부 언론을 보니까 서울 시내 유명 시장에서 이 온라인 장보기로 매출 확대가 60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중장년층 이상은 이 SNS를 통한 온라인 장보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구리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세대 또 중년층의 그 어떤 가족들은 충분히 SNS에 가동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제가 지금 드론을 타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구리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자랑스러운 게 길어봐야 아천동에서 갈매동이잖아요. 아니면 마무리고개에서 돌다리까지가 구리시인데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 택배, 델리버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신선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동네가 구리시 아니면 다른 데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회장님도 자부심 가지시고 언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하게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거 기본으로 하시고 상인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빠른 시간에 신선한 물건을 도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마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네. 하면 어느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미 이 시작부터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만나 뵙고 있잖아요. 요 시작도 어떻게 보면 구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 SNS 활성화의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구리시 상권 르네상스가 열리다가 참 뜻깊은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궁금증도 한번 받아볼까요? 구리시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구리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5년 뒤에 구리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요.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구리시장의 미래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과연 구리시장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참 기대도 많이 되고 궁금한데 이사장님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구리 전통시장의 미래, 우리 와구리라는 표현, 와구리. 아, 와구리요? 너구리 말고 와구리. 오세요. 구리 전통시장으로. 근데 저는 구리 전통시장의 미래 중에 하나는 이 그린 뉴딜 정책에 맞는 기후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 전통시장으로 몰려옵니다. 어떻게 몰려오냐? 걸어서 오든가 자전거 타고 오든가. 왜냐하면 전통시장 올 때 가장 문제가 주차할 데가 없다고 차를 끌고 와서 뺑뺑뺑 돌다가 지쳐서 주차 못하면 그냥 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리시가 3, 4만 동네라고 해서 33제곱킬로미터인데 20만 구리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우리 전통시장 찾아옵니다. 전에는
차를 많이 주차해봤자 몇 대 주차 못했는데 자전거를 왕창 주차해놓고 장 보고 먹으러 다닙니다. 게다가 우리 구리시를 지나가는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한강변에 서울로부터 쭉 지나서 우리 구리시 한강 지나서 남양주 지나 쭉 가는 이 한강 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네. 이 자전거 도로도 전통시장으로 연결이 되면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많은 레저 스포츠 활동하는 분도 야 오늘 점심은 전통시장 가서 먹자. 오. 야 오늘 온 김에 전통시장에서 나름대로 쇼핑 좀 하고 가자. 구리에 뭐가 훌륭하다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보면. 그래서 저는 좀 멀리 내다볼 때 기후위기 공동대응 차원에서 자동차가 움직여서 찾아오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걸어서 자전거 타고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더욱 이 전통시장이 활기를 차야 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왔을 때 여기에 문화예술 공연이 곁들여진다면 우리가 물건도 사고 먹기도 하는데 잠깐 소화시킬 동안에 어떤 음악 공연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고 싶었던 공연들을 보면서 이 문화 여건까지 마련이 되면 여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리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스마트해야 된다.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와, 이사장님께서 꿈꾸는 대로 된다면 정말 멋진 구리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어떠세요? 예.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죠. 그 구리 전통시장은 지금 그 상권 한사 전 지역을 6개 테마 거리로 해서 만들어서 청춘 낭만거리, 또 시장 자작거리, 또 곱창거리, 꽃길 문화거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골목마다 테마를 발전시켜서 그 테마가 맞게 그 테마 그 이미지와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할 건데요. 앞으로 기대되는 거는 강원도로 가려면 다 이 길로 가잖아요. 강원도를 안 가고 일로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기대돼요. 나는 꼭 그랬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전통시장이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은 그런 한 3년차 지나면은 그런 거리가 돼서 서울 사람들이 다 일로 몰려와서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걱정입니다. 강원도로 가려던 발길마저도 딱 붙잡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봐볼까요? 네. 우리 인류가 문화의 소위 발생지라고 하는 4대 문화 발생지가 다 물을 끼고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왔는데 저희가 그 유명한 한강을 끼고 왕숙천을 또 품고 있고 게다가 뭐 어딜 가든 사통팔달 저희 동네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곳에는 어떤지 정감이 있을 것 같고 이야기거리도 있을 것 같고 교감이 되고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 회장님께 오히려 조금 부탁드린다면 좀 더 필요한 교육을 좀 아끼시지 말아서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고객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대화, 정감 있는 대화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같은 식구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야말로 다른 어느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시장이다라는 것만 전달이 돼도 한 번 왔던 분들은 그래 글로 가야지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안 들까요? 예. 네, 그런 시장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구리시장이 정말 멋진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푸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사장님. 말씀이요? 네. 두 말씀이 아니고 두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구리 네. 전통시장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맞아요. 구리 전통시장에서 사람도 만나고 우리들이 생산해낸 아름다운 것들도 만나고 결국 전통시장에 오면
아름다운 것들을 다 보고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구리 전통시장에 오세요. 그래서 저는 구리 전통시장 와구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우, 와구리. 저도 오늘부터는 구리를 떠올리면 와구리. 와구리 이렇게 떠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회장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구리 전통시장 아직은 많이 미비한 게 많습니다. 예, 환경이나 또 먹거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요걸 하나하나 잘 풀어서 상권 활성화 기간에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나라 전부 시민 여러분께 아주 기대될 만큼 잘 해서 구리시의 아주 중심 상권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하여튼 구리 전통시장에 찾아오십시오 하는 말에서 구리 전통시장에 오면은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구리 전통시장. 만사형통 되는 구리 전통시장을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찾아오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위원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리 시민 여러분, 또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구리시 거주 31년 차입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인류대학을 보내길 원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구리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사장님과 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전통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또 함께 사는 저희 시민들에게는 저희들의 오히려 자부심이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웬만하시면 구리로 이사 오시죠. 저희가 많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한 식구가 됩니다. 사실 저 31년 살면서 웬만한 분들 다 알거든요. 그런 정도로 구리는 작고 강한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로 오시죠. 여기가 바로 구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리시 홍보까지 여러분 웬만하면 구리시로 이사 오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 분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 유튜브를 개설을 했거든요. 아래 보시면 주소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신청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렴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황예린이었고요. 저희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신 패널분들과 함께 마지막 구호 한번 외쳐볼까 하는데, 마지막 구호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구리. 네,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 와구리 하면 외치면서 가볼까요? 제가 와하면 구리 해주실 거죠? 앞에 그래도 추임새가 좀 들어가야 돼요. 네.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구리 전통시장으로 와! 구리!